경매스쿨 현미경의 여미입니다. 치우입니다. 치우님, 요새 농지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특히 우리 채널을 보시고 농지증에 대한 질문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농지증에 대한 질문은 일주일이면 아무리 못해도 한 20개 이상씩은 올라오는 것 같아. 저희 채널을 쭉 보시면 농지증을 어떻게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컨텐츠를 올려놨거든요. 필요하시면 그걸 쭉 먼저 보시고 그리고 질문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많이 하시는 질문들 중에서 경작거리, 내 주거지와 경작지와의 거리, 그 거리가 30km가 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농지증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 뜬구름 잡는 식이 되다 보니까 실제 물건을 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일단 물건 설명을 좀 한번 해줘. 네, 화면을 보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물건이고요. 2022 타경 348번 물건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아리에 있는 물건이고요. 용도는 답입니다. 농지니까 당연히 전답 과수원 중에 답이고요. 면적은 181평, 그러니까 300평이 안 되니까, 그렇죠. 1000제곱미터가 안 되니까 농지증을 신청을 하시려면 주말 체험 영농 계획으로 써야겠네요. 만약에 그렇지. 우리 전 세대가 1000제곱미터 이하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저 토지를 합쳤을 때 181.8평을 합쳤을 때 300평이 되지 않는다면 주말 체험 영농 계획으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한 200평을 현재 갖고 있다. 그럼 저 토지를 합치면 381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2023년 1월 9일에 신건이 시작됐고요. 그때 감정가는 1억 6천 정도 됐습니다. 지금 2번 유찰됐기 때문에 이 농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반값이 되면 누구나 관심을 갖게 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막 거리를 따지고 농지증이 나올까 안 나올까 막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 그렇죠. 제일 핵심이 뭐니 해도 농지증이다 보니까 이 농지증에 대한 경작 거리를 따져봐야 되는데 알다시피 이 농지증의 경작 거리를 따지는 방법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연접 시군구는 30km가 좀 넘어도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내 이야기가 공중에서 뱅글뱅글 돌아. 한번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줄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땅을 보면 지목이 답이니까 당연히 농지증이 필요하고요. 생산 녹지 지역입니다. 이게 답이니까 이따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논으로 되어 있거든요. 논으로 되어 있으면 또 농림지역에 있는 농업진흥구역이라든가 농업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작은 면적, 300평 이하의 면적은 농업인이 아니면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인근에 있는 농민들만 입찰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지. 그렇죠. 근데 여기는 생산 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인이 아닌 그냥 일반인도 주말 체험 영농으로 이 땅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네. 그리고 여기 밑줄이 쳐져 있는데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농지증을 신청을 하면 14일이 걸립니다. 처리 기간이. 하지만 경매인 경우에는 예외 상황이 되는 거죠. 경매인 경우에 예외 상황이 되는 경우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경매는 그런 부분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땅을 보면 논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에요. 주변이 다 이렇게 논농사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농지, 그러니까 농업보호구역이라든가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둑판식으로 이렇게 잘 개량돼서 잘라져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경우가 절대농지인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그렇게 되지 않은 걸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녹지 지역인 거죠. 자, 이 땅을 보시면 인근에 그래도 이렇게 호재들이 있어요. 이쪽이죠. 여기 화양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여기 안중, 그 사이에 있는 땅이라서 사람들의 관심이 없을 수가 없는 땅 같아요. 그렇지. 네, 이렇게 또 개발지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죠. 또 평택이니까. 그리고 또 감정평가서를 잘 보면 차가 다닐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 꼭 사진에 이렇게 도로라든가
차를 이렇게 하나 걸쳐가지고 사진을 좀 찍어 놓죠. 예. 그리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이렇게 추수 끝났을 때 늦가을쯤 찍은 사진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 논인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주말 체험 영농으로도 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데 그 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네이버 지도예요. 네이버 지도에 보시면 여기를 좀 찍으시고요.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여기 현아리 4182 이렇게 지번을 찍으시고 좀 화면을 축소시키세요. 여기 옆에 보면 축소하는 화면이 있거든요. 축소시키고 여기 탭에 보시면 반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경. 반경이란 탭을 누르시고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딱 벌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 클릭하고 벌리시면 딱 30km 나와 있죠. 이게 직선거리 30km 이내라는 곳이에요. 아이, 좋네. 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있는 곳하고 30km 이내에 들어가는지 이렇게 판단하시면 쉽죠. 그렇지. 네. 그리고 저희 회원이 낙찰 받았을 때도 30km 이내를 조금 강조하고 싶어서 이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같이 자료로 첨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관내 거주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연접시군구라는 게 있습니다. 연접시군구. 그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연접시군구 안에는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면 연접시군구를 뭔지를 몰라. 그렇죠. 연접이라는 건 말 그대로 붙어있는 시군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 평택인데 평택하고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곳은 연접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오산이라든가 또 평택하고 붙어있는 데가 어디죠? 아산, 당진도 붙어있고요. 그죠? 이런 데는 연접이에요. 연접 시군구는 30km가 넘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반경 안에 들어와 있는데 당진하고 평택하고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데 여기 당진 이쪽이 만약에 당진이다. 그럼 30km가 벗어나 있잖아요. 거리상. 하지만 이걸 연접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렇지. 네. 30km 이내이거나 그러니까 또는 연접이거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기 위에 보면 수원이 있는데 네. 수원은 연접 시군구도 아니고 30km가 조금 넘어. 네네. 한 30, 2, 3km라고 치자고. 네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이런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미리 물어봐야겠지. 물어봐야겠죠. 30km 넘다 한 32km, 33km 정도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방법은 있겠죠. 내 경험칙상 그 정도는 좀 봐주더라고. 그렇죠. 네. 일단은 이 농취증을 받는 그 첫 번째 이유가 투기 방지야. 그러니까 내가 투기의 목적이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자기가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맞냐 틀리냐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려다 보니까 자꾸 스텝이 꼬여.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야. 제가 거기 가가지고 농사를 지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농사를 지려고 하는 겁니까? 예, 주말 영농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말이 꼬이는 거야. 그러니까 안 맞아. 적극적으로 자기가 소명을 해야지. 제가 거기를 가서 주말에 한 번씩 뭐 농사를 짓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꽃농사를 짓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고구마를 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포커스가 농취증에 맞춰지다 보니까 계속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 이 사람 농취증만 받아서 사실상 농사를 지려고 하지는 않는구나. 이런 선입견이 딱 생각하면 규정을 까랑까랑하게 체크하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지금 여기 논이잖아요. 이 논에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라든가 또는 농업경영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작성해서 제출할 때 내가 여기를 경작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려면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할까요? 내가 만약에 여기를 주말 체험농농으로 한다고 하면 어찌됐건 논을 경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한번 갈아엎든지 아니면 모내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미리 그 주변 사람들에게 계약을 하면 되잖아. 뭐 예를 들어서 트랙터는 누구랑 계약을 했다. 처음부터 설마 저 정도 주말 체험 영농 하자고 트랙터를 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 계약을 한다든지 관리기는 누구랑 하기로 했다라든지 이런 계약 서류를 첨부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그렇죠. 아무래도 그 사람이 정말 경작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의지가 보여지는 게 그런 거니까. 그렇지. 지금 얘는 논이니까 그렇지만 밭이라면요. 밭이라고 하면 마찬가지야. 경작을 하려고 하는 뭐 종자를 미리 구입한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구마를 어디 납품하기로 했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자기 소명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면 되는 거지. 장비를 임차를 한 뭐 계약서라든가 뭐 농약 구매 영수증. 그런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제출을 하게 되면 그래도 담당자라든가 아니면 농지심의위원들이 보고 어느 정도는 이게 참작이 되겠네요. 그렇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열심히 농사 짓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 믿겠어. 그렇죠. 타지 사람인데.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꼭 보유하고 싶은 농지 그리고 꼭 내가 구입했으면 하는 농지는 미리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 딱 낙찰 받고 와서 이거 농지증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면 보증금 날리는 거잖아. 그런 무모한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서 자기가 꼭 뭘 해야 된다라든지 그리고 이런 연접 시군이라든지 그리고 30km 안에 있는 관내 거주자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지식이야. 이런 지식은 내가 찾아보면 얻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조차도 안 하면서 농지증이 뚝 하늘에서 떨어질 것을 바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그건 진짜 도둑놈 심보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농지증 안 나오는 일이 거의 없어요. 특히 뭐 이 정도 지금 하자가 없고 또 불법 형질 변경이 되지 않는 이런 땅 같은 경우에는 농지증을 못 받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죠. 저런 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야. 그렇죠. 자, 이번 시간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는 방법, 그 중에서도 30km 이내를 알아보는 방법과 연접 시군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현미경 단체 톡방에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